JB 타임즈. 네, 더 막내 작가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막갑니다. 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예. 방송 전부터 또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모이셔가지고 담소를 나누시다가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네. 이순애님, 고온 다습 찜통더위 오늘도 건강 조심하세요. 촌철님들 파이팅입니다. 근데 해주셨는데요. 좀 누그러진 것 같지 않아요, 더위가? 아, 근데 좀 고온 다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습기는 좀 올라갔죠. 네, 근데 좀 약간 더위는 좀 누그러진 것 같더라고요. 네. 하지만 네. 불쾌지수는 올라가는 날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예, 조용히 있을게요. 네. 네. AS 타임 가볼까요? 네. 아,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하려고 이 인사를 전한 거였는데. 네. 베이스타임 가시죠. 네, 어제 비컨 뉴스에서 충주시 피해 농가 돕기 위해서 초당 옥수수를 구매했더니 곰팡이가 피고 말라 비틀어져서 껍데기만 남은 옥수수가 왔다. 이런 불만이 쏟아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네. 충주시가 결국 전액 환불해준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환불로 인한 손실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충주시 관계자는 농가는 납품을 끝냈기 때문에 피해가 없을 거다. 유통업체, 충주시, 농협에서 책임을 질 거라고 했습니다만 네. 저희가 어제도 짚어드린 대로 판매를 맡기로 했던 동충주 농협과 또 다른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옥수수 가격을 너무 낮게 책정하면서 사실 꼬였잖아요. 네. 그런데 계약서도 없어서 업체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결국 중간 역할을 했던 농협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뭐 책임을 다하시면 되겠지만 문제는 이번 일로 소비자들이 충주 초당 옥수수 하면 너무 안 좋은 기억이 생길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러게요. JB, 옥수수의 진심이시잖아요. 아, 예, 저 좋아해요. 네, 어떤 좋은 방안 없을까요? 아, 이건 이번 건은 이번 건대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고. 네. 그래도 풀지 못한 문제는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초당 옥수수의 명예를 회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과속 너무 익어버린 거 말고 제대로 익은 걸 소비자한테 공급을 해서 한 번만 맛보게 하면 딱 명예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옥수수가 무슨 죄입니까? 명예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종희 님이 네. 초당 옥수수 맛나고 좋아요. 렌즈 1분 돌려서 먹으면 최고예요. 아, 군침 도네요. 제가 그러니까 일요일에 옥수수 쪄 먹었는데 설탕과 또 저거 하나 넣는 거 아시죠? 뭐 넣는지. 네? 안 쪄 먹어봤어요? 네. 그걸 좀 조금 나가지고 약간 좀 맛이 좀 덜해갖고 다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초당 옥수수 팬이신가 봐요. 삼성금동님도 초당 옥수수 맛있어요 하시는데요. 아, 충주 초당 옥수수도 좀 명예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농가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요. 옥수수 밥도 맛있는데. 알겠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 챙겨드릴게요. 첫 번째 뉴스는 친숙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정말 먹으면은 사람이 막 그 병 걸리고 죽는 건 몰라도 이런 부정식품이다 그러면 아니 없는 사람은 그 아래 또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거야. 이거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 페미니즘이라는 것도 건강한 페미니즘이어야지 이것이 어떤 그 선거에 유리하고 집권을 연장하는데 악용이 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농업이라는 걸 하나의 산업, 비즈니스로 생각을 해서 이거를 어떤 산업 차원에서 발전시키는 것보다는 오래전부터 그 농사를 지어왔던 그런 분들의 어떤 경자 유전 여기에 너무 집착이 돼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네, 뭐 설명 안 드려도 누구의 목소리인지는 이제 다 아시죠? 네. 윤석열 예비 후보의 발언들인데요. 어제 하루에 쏟아지고 논란이 됐던 발언 3종 세트입니다. 네네. 근데 이 세 발언엔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통점이요? 네, 이 세 발언을 관통하는 공통점이 뭐냐? 좋게 표현하면 융통성인데요. 융통성? 윤석열 예비 후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부정식품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지 솔직히 뭐 우리는 흔히 불량식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부정식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부정식품 단속에도 빈곤층을 위한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잖아요. 아, 네. 뭐 그다음에 좋게, 네, 해석하면 네. 네. 페미니즘 주장도 더 구체적으로는 할당제 주장에도 현실에 맞는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잖아요. 농지법도 시대 변화에 맞는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융통성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
윤석열 예비 후보의 주장을 이렇게 아주 좋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문제는 그 융통성의 판단 주체가 자기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자기의 임의적인 생각, 이것이 융통성 여부를 재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상의 원칙인 경자유전, 그다음에 헌법상의 기본권인 건강권, 이걸 무시하는 듯한 발언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도덕적 재단을 하는 거잖아요. 건강한 페미니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윤석열 예비 후보가 제가 볼 때는 자기 모순에 빠져버리는데 왜 그러느냐. 윤석열 예비 후보가 입만 열면 이야기하는 게 헌법 수호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헌법적 원리에 위배되는 발언들을 계속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모순에 빠져들고 있는 건데 네. 윤석열 예비 후보의 설화를 두고 정치 초짜의 어설픈 메시지 관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건 기능적인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철학의 빈곤이라고 하는 가치의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철학의 빈곤이라는 가치의 예, 문제다라는 왜냐하면 말씀을 융통성의 해주셨는데. 여부를 재는 판단 주체가 자기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뭐냐면 자, 그 불량식품을 단속을 한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네. 불량식품을 단속을 하는 것은 임의적인 행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법률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행위 아닙니까? 그잖아요. 식품위생법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따라서 그 규정에 따라서 이 기준에 이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를 불량식품을 보고 단속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법이 엄연히 그 존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임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융통성 있게 집행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초법적인 발상 아닙니까?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라는 거죠. 근데 자기 중심의 논리가 결국은 어디에 가서 지금 충돌하느냐? 헌법적 가치하고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요. 참고로 부정식품과 불량식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답변을 참고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값싼 원재료 또는 독성이 있거나 사용할 수 없는 유해, 위해 물질 등을 사용한 식품을 불량식품이라고 하고요. 그럼 더 문제인데요, 그러면? 내용물의 크기, 중량, 무게 등을 속이거나 다른 성분들을 사용하거나 모방한 식품, 허가받지 않은 식품, 허위 표시 등으로 소비자들을 혼동케 하는 식품을 부정식품이라고 합니다.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게 뭐라고요? 둘 다 지금 부정식품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거는요. 값싼 원재료나 독성이 있거나 사용할 수 없는 위해 물질 있죠. 그런 거를 사용한 식품을 불량식품이라고 하고요. 불량, 그게 불량. 네, 그게 불량. 불량. 예. 그리고 내용물의 크기나 중량, 무게 등을 속이거나 다른 성분들을 사용한 모방식품이거나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데 그걸 안 했거나 허위 표시를 해서 소비자를 혼동케 하는 걸 부정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부정식품이라는 단어를 썼다. 뭐 요건 것 같아요. 그래도 문제는 똑같죠. 근데 어쨌든 왜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네. 자, 5349님이 사람은 대화하는 걸 보면 마음이 편해지는가 하면 매우 불안해지기도 하죠. 윤석열 전 총장은 점점점 해주셨고요. 꽃머루맘님은 태도는 인격입니다. 언어도 인격입니다. 배운다고 고치긴 힘듭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네. 곽태수님은 경솔한 부분도 있지만 동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우정숙님은 부정식품 안 먹어도 되는 기득권이라 이건가요? 서민은 병이 걸리든 말든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네. 근데 저출산과 페미니즘 발언이 논란이 일자 윤석열 전 총장이 뭐라 그랬냐면 내 주장이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인용의 방법엔 두 가지가 있죠. 다른 사람이 한 그 주장을 그 자기의 주장으로 대체하는 인용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어떤 주장을 하고자 하는데 그 대척점에 서 있는 주장을 끌고 와서 그거를 논박을 하면서 자기 주장을 펼칠 때 인용이 있죠. 그렇죠. 후자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죠. 전자라면 그건 자기 의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인용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정식품 얘기를 했지만 그 질문이 뭐였는지 아세요? 뭐였어요?
뭐에 대한 답변이었는지 아세요? 뭐였는데요? 선택할 자유. 선택할 자유. 네. 그거는 선택이 아니라 형편이 그래서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거기서 선택할 자유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혹시 그렇지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먹고 죽을 수 있는 불량식품이 아니라 사기 좀 치는 부정식품을 봐줬다. 그런 건 좀 이렇게 선택할 자유를 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이제 부정식품과 불량식품을 이제 그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담화가께서. 네. 근데 그래서 부정식품 이야기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뭐 했던 대목이 있잖아요. 네. 어떤 그 식품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것을 허가를 받음으로써 역시 그 국민 먹거리에서 안전하다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걸 거치지 않으면 도대체 뭘 믿고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그잖아요.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 세상에 무허가 제품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다 단속 그러면 그 예외로 둬야 되는 겁니까? 그죠? 그러면 그 국민들은 전부 다 무허가라는 이야기에는 뭐냐면 위험이 노출돼 있다는 뜻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품은 결국 아니니까요. 위험 사회에서 그냥 알아서 살아라 이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걸 누가 답답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리더라면 가난한 사람도 그런 식품을 먹지 않게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한편 저는 어제 사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앞에서 한 강연 중에 네. 꽂힌 문장은 다른 거였어요. 네. 대권 도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보면 불행한 일이고 패가 망신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대권 도전을 선언을 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건 어떻게 들어야 돼요?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할게요. 누가 등 떠밀었습니까? 국민이 불렀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네.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자,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후에 정부가 이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죠. 이 네. 소부장 국산화를 추진해 오지 않았습니까? 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우리 정부의 발표인데요. 근데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한국 정부 주장만큼 탈일본이 진행된 건 아니다라는 반박 보도를 내놨습니다. 어허. 그러면서 이제 불화수소, 이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2년 전에 많이 들었던 어떤 네, 전문 단어들이죠. 용어네. 이 반도체 관련 세계 품목의 무역 통계를 정밀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네. 불화수소는 일본 의존도가 명확히 하락한 거 맞다. 하지만 포토레지스트의 경우에는 한국이 수입선을 벨기에로 변경을 한 것뿐인데, 근데 벨기에의 산이라고 하는 게 일본의 JSR 자회사에서 포토레지스트를 구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 제품 아니냐 네. 이런 주장이고요. 불화폴리이미드 같은 경우는 거의 줄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니혼게이자이가. 네. 자, 이런 니혼게이자이 보도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딱 한마디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그래서 뭐? 딱 이 그 말씀만 드리고 반응은 싶은데. 뭔가요? 네. 왜 그러냐면 일본만 부인하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수출 규제로 우리 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주려고 했다. 이건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본 정부만 부인하고 있을 뿐이지. 그런데 자, 그리고 또 한 더 나아가서 그걸 디딤돌 삼아서 과거사 문제를 일본에 유리하게 풀려고 했다. 이것도 세상이 다 아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묻는 건데, 자, 그래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타격 입었냐? 우리가 과거사 양보했냐? 이걸 되묻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런 흔적이 있습니까? 안 했다 이거죠. 네. 그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소부장 국산화 추진하면서 하루아침에 국산화 100% 달성할 거라고 장담한 적이 있습니까? 출발한다. 이제 계속 간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런 기사의 지향점이 뭔지 의아할 따름인데 네. 기사 말미에 이 기사의 지향점, 목적, 의도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 나옵니까? 뭐냐면 내년 한국 대선이 한일 반도체 공급망의 앞날을 내다보는 큰 분기점이 될 거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차기 정부도 국산화를 계속 추진하면 한국 기업이 기술을 축적할 거라. 이렇게 지금 니혼게이자이가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 그러니까 니혼게이자이는 이걸 전망이랍시고 내놨는데 그러면 소부장 국산화에 미온적이고 내지 포기할 수 있는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니혼게이지의 얘기니까 좀 보도에 따르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까? 한국 대선에서? 저는 그 한국의 어떤 정파 구도나 여야 구도를 떠나서 그렇게 주장하고 나설 대선 후보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없겠죠. 확신합니다. 네. 그럼 국익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대선 후보가 나오더라도 소부장 국산화 추진은 그건 우리 입장에서는 당위예요, 당위. 네네. 근데 이걸 전망이랍시고 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상황과 한국의 입장이라는 것은 눈꼽만큼도 지금 고려가 되지 않고 있다. 일본 본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완전히 헛다리 짚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강철님이 종배형 이럴 땐 썩스 한번 날려주는 거예요 라고 해주셨고요. 네. 김종인님이 일기는 일기장에 써야지 그걸 기사로 쓰나요? 일본 언론의 희망사항은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우리 얘기를 갑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서울 은평제일교회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이 방역 수칙이 허용한 인원을 넘겨서 약 200명의 교인들이 대면 예배를 받다가 은평구청으로부터 10일간 운영 중단 처분을 받았어요. 네. 그러자 이제 법원에 이제 그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이 행정명령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 며칠 전에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교회가 엊그제 주일 예배를 진행을 했는데 목사와 신도들이 하얀색 방호복을 입고 예배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아, 네, 사진 저도 봤어요. 네. 네, 이 교회 관계자는 신앙인에게 예배는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방호복을 입고서라도 예배를 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만약 이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면 이건 방역이 아닌 통제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말도 함께 덧붙였다고 합니다. 의외의 장면이긴 하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법원이 이 법원 판단에 대해서 이제 그 며칠 전에 이 소식 전해드릴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좀 다시 한번 이야기는 하지 않겠고요. 네. 아무튼 법원 판단이 나왔고 또 방호복까지 입었다고 하니까 평가는 유보를 하겠습니다. 그냥 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다만 다른 사례에 한번 좀 대입을 해보고 싶은 욕망이 들었는데요. 네. 전광훈 목사가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예고를 했습니다. 네. 과연 이걸 정말로 할 수 있을지 정부는 안 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할 거라고 한다면 은평제일교회의 경우를 한번 참조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정중히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요. 방호복 입고 하라고요? 네, 참가자들이 방호복을 입고 광화문에 모여서 집회를 하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폭염에 방호복 입고 집회를 하게 되면 코로나 검사는 의료진들의 고충 10분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느끼겠죠. 역지사지라고. 네. 그죠? 혹시 압니까?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방역 동참 의지가 새롭게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의외의 역지사지의 길이 열리는 건가요? 참. 지난번에 제가 못 전해드렸는데 지난해 8월에 시선집중에서 손봉호 고신대 석좌 교수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겨 들으세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예배 보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시지 꼭 모여 찬송을 부르면서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가하는 그런 예배를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네. 네, 요 말로 마무리를 하겠고요. 네. 올림픽 소식 간단하게 전해드려야 되는데 신지연 선수가 도마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저 어제 봤어요. 깜짝 메달이었어요. 그죠? 네. 와, 너무 멋있었어요. 네. 그리고 야구 대표팀은 이스라엘을 11대1 7회 콜드게임으로 누르면서 준결승에 진출했는데 한일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종료 10초를 남기고 극적 동점골을 기록하면서 9년 만에 올림픽 8강에 진출을 했고요. 오늘은 레슬링, 다이빙, 역도 등 주목할 경기들이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대표팀 모두에게 파이팅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